이번 강좌에서는 IP 어드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PC에서 IP 어드레스 설정하는 창은 우리가 잠깐 봤었죠. 모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호스트는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야 통신이 가능합니다. PC에서는, 서버에서는 또는 노트북에서는 이런 형태로 IP 어드레스를 설정하게 되어 있죠.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은 이 위에 있는 이 세 개 항목,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DNS는 옵션이에요. 입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입력을 하는 게 사용하기 편하죠. 이 DNS 서버라는 것은 도메인 네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통신에서는 이렇게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서로 통신을 하게 돼요. 일단 IP 어드레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숫자로 되어 있고 네 자리로 되어 있죠. 네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점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동일한 IP 어드레스, IP 주소를 쓰는 그 호스트가 있으면 안 돼요. 다 다른 번호를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라고 되어 있죠. 서브넷 마스크의 용도는 뭐냐면 IP 어드레스 중에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영역인지 보는 거예요. 여기 25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네트워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IP 어드레스와 서브넷 마스크가 이렇게 주어지면 250으로 되어 있는 이 숫자 3개 192, 168, 5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번호다 이 말이고, 뒤에 있는 0이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이 숫자 3은 호스트 번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하는 바는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모든 호스트는 IP 어드레스와 서브넷 마스크를 같이 입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네트워크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호스트가 게이트웨이라는 라우터라고 그랬죠. 그 라우터에 연결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라우터에 설정되어 있는 IP 어드레스 그것을 여기다 적어줘야 돼요. 이런 호스트 입장에서 보면 이 호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그 라우터, 그걸 우리는 게이트웨이라고 했고, 그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IP 어드레스를 알려주어야 이 IP 어드레스를 쓰고 있는 이 호스트가 다른 네트워크 통신을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게이트웨이에 보내고 거기에서 외부 네트워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네트워크로 나갈 수 있는 라우터, 이걸 우리는 게이트웨이라고 했는데 그 라우터에 설정되어 있는 IP 어드레스를 꼭 적어 주어야만 외부 네트워크하고 통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세 개는 항상 같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DNS는 뭐냐면 도메인 네임을 주면 IP 어드레스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통신이 돼. 그래서 도메인 네임을 주면 그 도메인 네임을 가지고 IP 어드레스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돼요. 그 물어볼 수 있는 그 서버, 도메인 네임을 IP 어드레스로 검색해서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서버가 어딘가에는 있을 거예요. 같은 네트워크여도 되고 다른 네트워크여도 되고, 그 도메인 네임 서버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내가 사용하고 싶은 도메인 네임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여기 적어주면 돼요. 만일 이게 적혀 있으면 도메인 네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안 적혀져 있으면 도메인 네임을 못 쓰죠.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도메인 네임을 이용해서 접속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안 적혀 있으면. 자, 이건 뒷부분에 이제 서버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뒷부분에 가서 다시 또 많이 다룰 거예요. 자, IP 어드레스. 자,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좀 전에 IP 어드레스를 잠깐 봤지만 PC에서 이제 설정하는 그런 IP 어드레스 형태였어요. 자, 이 IP 어드레스라는 건 뭐냐면 네트워크에서 호스트, 즉 PC, 서버 이런 것들을 말하죠. 노트북, 뭐 이런 호스트를 구별하기 위한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호스트가 가지고 있는 IP 어드레스와 중복되면 안 돼요. 모든 호스트는 다 다른 번호의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면 학번이 다 다른 번호가 있듯이, 집이라면 다 번지수가 다르듯이 모든 호스트는 다 전부 다른
번호의 IP 어드레스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IP 어드레스는 크기가 32비트로 설계가 되어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32비트 크기예요. 32비트를 바이트 수로 얘기하면 4바이트예요. 8비트씩 4개가 있는 거죠. 32비트, 총 32비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32비트냐면 처음 설계할 때 이렇게 32비트로 하기로 하고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보통 이제 바이트, 여기 아까 IP 어드레스는 32비트라고 되어 있고 32비트로 되어 있다고 그랬고 4바이트 크기라고 했는데 이 바이트라 하면 보통 8비트를 얘기하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옥텟이라고 해요. 옥텟은 보통 8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텟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8비트라고 하기도 하고 바이트라고도 하는데 이런 바이트 단위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4개가 나오는 거지. 4개가 나와요. 그리고 그 4개 각각의 바이트를 10진수로 표시해. 그리고 점으로 구분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렵게 되어 있지만 숫자는 결국 IP 어드레스는 32비트짜리이지만 8비트씩 전부 다 잘라서 8비트 10진수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32비트예요. 전부 다. 이거를 앞에 있는 4개로 나눴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8비트 점 8비트 점 8비트 점 8비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다시 간략하게 말하면 IP 어드레스는 이렇게 10진수 숫자 4개가 점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IP 어드레스는 10진수 4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각각 점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각각의 사이즈는 8비트씩이다 왜냐하면 전체가 32비트이니까. 그리고 이 IP 어드레스는 클래스로 구분이 돼요. IP 어드레스가 많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192, 168, 11.4 그리고 그 다음 번호 192, 168, 11.5 등등등등등 이렇게 쭉 앞에 이 앞번호는 192, 168, 11.3 그 앞에는 2 뭐 해서 앞에서부터 뒤까지 쭉 있을 텐데 많은 종류의 IP 어드레스가 있을 텐데 다 동일한 게 아니고 이 모든 IP 어드레스를 분류를 하다 보면 5개로 종류 5개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 각각의 종류를 우리는 클래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IP 어드레스는 5개의 클래스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클래스를 A부터 E까지 나눠서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 클래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IP 어드레스를 딱 보면 이건 A 클래스에 속한다 또는 이 IP 어드레스는 뭐 C 클래스에 속한다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은 나중에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IP 어드레스를 딱 보면 이 IP 어드레스는 A 클래스에 속하는 IP 어드레스다 또는 C 클래스에 속하는 IP 어드레스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그런 방법은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리고 미리 한번 전체적으로 본다 하면 이 IP 어드레스는 A 클래스에서부터 E 클래스까지 어딘가에 포함이 될 텐데 각 클래스마다 그 네트워크 영역과 호스트 영역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IP 어드레스를 딱 보면 이게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 IP 어드레스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그와 동시에 여기 숫자 4개가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 네트워크 영역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호스트 영역인지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런 것들은 뒤에서 이제 설명할게요. 자, 다시 정리하면 모든 IP 어드레스는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이 같이 있다. 여러분이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이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IP 어드레스는 현재 32비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초창기에 만들어진 그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 버전을 버전 4라고 해요. 그래서 이 32비트짜리는 IP 버전 4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32비트이다 보니까 IP 어드레스가 몇 개 되지 않아요. 얼마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3월 인터넷부터 휴대폰 증가부터 PC나 서버가 증가하면서부터 등등등 많은 IP 어드레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IP 어드레스가 이제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IP 어드레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IP 어드레스를 다 사용을 해서 더 이상 줄 수 있는 IP 어드레스가 이제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IP 어드레스가 없으면 네트워크에서 통신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IP 어드레스의 크기 32비트짜리를 더 크게 늘렸어요. 어떻게? 128비트까지 늘렸어요. 그래서 그럼 몇 배 늘어난 거예요? 몇 배가 늘어났지? 원래 32비트였는데 128비트로 하면 4배가 늘어났어요. 그 4배 늘어나게끔 IP 어드레스를 늘렸고 그 버전을 우리는 버전 6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IPv6라고 부르죠. 지금 현재는 IPv4와 이제는 IPv6는 앞으로 계속 사용할 거고 지금은 v4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점점 이동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걸 마이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이 IPv6 버전 6를 아마 대부분 다 사용하게 되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접하게 될 거고 이 IP 버전 6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부분은 이제 과목 뒷부분에서 다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IP 어드레스를 한번 보죠. 참 여기 이제 32비트짜리 이렇게 IP 어드레스가 쭉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특정한 IP 어드레스가 들어가면 적절하게 뭔가 이렇게 0과 1이 조합돼서 들어가겠죠. 32비트짜리, 4바이트짜리 이렇게 돼요. 이거를 8비트씩 나누면 4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8비트씩 나눠서 4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각각의 8비트를 우리는 바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옥텟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1옥텟은 8비트, 1옥텟도 8비트, 8비트씩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8비트를 각각을 이렇게 점으로 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8비트, 그리고 난 다음에 이 8비트 각각을 이제 숫자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얘도 숫자로 계산하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2.168.5.2라는 이 주소는 실제로 우리 그 컴퓨터에 저장이 될 때는 32비트로 저장이 되니까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저장이 된 IP 어드레스를 나중에 우리가 보기 쉽게 이렇게 10진수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비트씩 잘라서 192.168.5.2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진수로 표기하는 건 실제 저장이 되어 있는 대로 봤을 때는 읽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읽기 쉽도록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기 방법이에요. 표기는 이렇게 하고 실제 저장은 이렇게 바이너리로 이진수로 저장이 되고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32비트의 IP 어드레스를 이렇게 10진수로 표기하는 이러한 방법, 이것들은 이제 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살펴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잠깐 뒤로 한 돌아가서 자, 어떻게 하면 여기 앞에 있는 이 숫자가 192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숫자가 168이 되고 얘는 어떻게 해서 5가 되고 얘는 어떻게 해서 2가 되는지 그것들을 다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나 이렇게 배웠을 테니까 혹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제 옥텟의 그 기본적인 단위가 8비트라고 그랬잖아요. 한 바이트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자리가 있는 그런 자리, 8자리의 숫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8자리.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 190이든 168이든 그런 숫자가 나오게끔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이 8자리에 있는 각각의 이 자릿수마다 10진수로 바꿀 때는 나름대로 이 자리별로 가중치가 있어요. 자리값이라고 하지.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는 1의 자리, 여기는 2의 자리, 세 번째 자리는 4의 자리, 네 번째 자리는 8의 자리.
이렇게 16의 자리, 32자리, 64자리, 128자리예요. 자리값이야. 그래서 여기에 1이 되어 있으면 이진수니까 1 아니면 0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가 1이 되어 있으면 1이 되는 거고 여기에 1이 있으면 얘는 2가 되는 거예요. 그 1이 아니고 여기에 1이 있으면 얘는 하나, 둘, 세 번째 자리에 1이 있으면 얘는 10진수로 바꿨을 때는 4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리에 만일에 1로 표시되어 있으면 얘는 값이 10진수로 바꿨을 때 8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가 되는지는 다 알 텐데 이걸 굳이 한번 더 설명하려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진수이기 때문에 전부 다 미수가 2로 되고 여기 지수는 0부터 2의 0승 자리이기 때문에 1이고 여기는 지수가 1이에요. 0승, 1승, 2승 이런 순서대로 올라가는 거고 미수는 2예요. 이진수니까 그래서 2의 1승 자리 그러니까 2 값이 되고 여기는 2의 2승 자리 그래서 4 값이 되는 거예요. 가중치는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진수일 때 0 아니면 1이 오니까 다 1이 왔을 때는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더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쉽게 10진수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는 10진수예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많이 있지만 이제 네 자리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10진수 우리가 많이 다루는 10진수의 네 자리라 하면 첫 번째 자리는 1의 자리고 두 번째 자리는 10의 자리고 세 번째 자리는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만의 자리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럼 여기가 왜 1의 자리냐? 10진수니까 미수를 10으로 하고 0승부터 지수를 0부터 10의 0승 그럼 1의 자리예요. 그 다음 자리는 10의 1승값 그러니까 10이에요. 가중치가. 여기 그 다음은 10의 2승값 그러니까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만의 자리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리하면 각각의 여기 있는 이 자리, 각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각각의 자리는 가중치가 1, 10, 100, 1000 이렇게 올라가요.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수와 지수를 계산하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진수도 첫 번째 자리부터 우리 통신에서는 옥텟이니까 8째 자리까지 있는데 각각의 자리값을 10진수로 표현했을 때는 1, 2, 4, 8, 16, 32, 64, 128 값을 갖는 거예요. 이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수와 지수를 10진수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한 패턴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각 자릿수마다 가중치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제 옥텟이 8자리가 있는데 만일에 00000001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10진수로 바꿨을 때 얼마가 되느냐 이제 이걸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죠. 여기가 1이면 나머지는 0이니까 다 계산하면 0이 자리고 0이 될 것이고 여기가 1이면 이 자리값은 1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10진수로 바꾸면 1이에요. 자, 만일에 옥텟에 있는 숫자가 이진수로 00000010이다. 그러면 10진수로는 이제 2가 나오죠. 왜냐면 여기 있는 1의 자리가 2라는 가중치를 가지니까 10진수는 2예요. 만일에 이진수로 0000에서 1 끝에가 두 개가 1이다. 그러면 10진수로 바꿀 때는 여기는 1의 값, 여기는 2의 자리, 1의 자리. 그러니까 결국 계산하면 3이 되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여기 1이 있으면 얘는 4의 값을 갖는 거고 1이 이렇게 1의 자리와 4의 자리 있으면 합해서 5가 되는 거고 동일하게 1이 있으면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다 계산하면 7이 되는 거고 여기는 8의 자리니까 8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1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가중치를 전부 다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서 전부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10진수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만일에 이제 1이 왼쪽부터 이제 채워졌을 텐데, 아까는 이제 순서대로 증가한 거고, 만일에 1, 0, 0, 0, 0, 0, 0, 0,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계산하면 여기 128자리. 하나만 1이니까 결국은 10진수로 바꾸면 128이 되겠죠. 근데 만일에 1, 1, 0, 0, 0, 0, 0, 0이면 앞에 있는 숫자 두 개는 128자리와 64자리니까 두 개 더하면 192가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1이 앞에서부터 3개 있으면 224, 1이 앞에서부터 4개 있으면 이 4자리를 다 더하니까 결국은 240, 5개 있으면 248, 6개 있으면 252, 7개가 있으면 254, 그리고 다 있으면 255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옥텟으로 아까 좀 전에 봤던 슬라이드인데 IP 어드레스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결국 10진수로 바꿨을 때는 8개씩 다 분할을 해서 요 값을 10진수로 바꿔야 되는데 앞에 1이 2개 있으니까 192죠. 그 다음에 128 값, 여기는 32 값, 여기는 8의 값. 그러니까 다 계산하면 168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는 1의 값, 4의 값 합하니까 5가 되는 거고, 여기는 2 자리 값 하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92점, 168점 이렇게. 자, 그럼 대충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알겠죠. 자,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돼. 그러면 잠깐 돌아가서 한 번 더 돌아가서,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보죠. IP 32비트의 가장 작은 숫자는 뭐냐면 전부 다 이게 0일 때죠. 0. 다 0일 때가 가장 작은 숫자일 거예요. 그럼 가장 큰 숫자는 뭘까요? 다 1일 때. 그때가 제일 큰 수겠죠. 자, 그러면 가장 작은 숫자. 이거 0이 다 0이면 이걸 10진수로 바꾸면 뭐가 나올까요? 0.0.0.0 이게 나오겠죠. 만일 반대로 제일 큰 수 다 1이면은 계산된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여기도 다 1이면 다 1일 때겠죠. 그럼 이게 다 1이면 이 값은 얼마? 255. 다 1이면 255 이렇게 나오겠죠. 아까 뒤로 가보면 여기 다 1이면 255이니까 그래서 다시 오면 여기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255까지, 여기도 0부터 255까지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 자리에는 다 0일 때가 가장 작은 숫자고 다 1일 때가 제일 큰 숫자이기 때문에 0부터 255까지 올 수 있어요. 다. 결국은 IP 어드레스는 0부터 255 사이의 숫자로만 되어야지 255를 넘어가는 숫자나 음수로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표기법상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P 어드레스 클래스라는 걸 보죠. IP 어드레스는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5개의 클래스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각각의 클래스는 A부터 E까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IP 어드레스는 네트워크 영역이 있고 호스트 영역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IP 어드레스를 주면 이게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 IP 어드레스인지, 그리고 그 IP 어드레스에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부분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호스트 부분인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IP 어드레스를 보고 이제 클래스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IP 어드레스 중에 제일 첫 번째 숫자를 보고 이 숫자를 기반으로 클래스를 구분해 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WXYG라고 해서 숫자가 이제 10진수로 4개로 표현을 했을 때, IP 어드레스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숫자,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숫자는 올 수 있는 범위가 0부터 255 사이의 숫자가 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 8개 비트가 다 0으로 되어 있을 때는 10진수가 0이 되고, 8개 비트가 전부 다 1로 됐을 때는 가장 큰 숫자인데 그걸 10진수로 계산하면 255가 되니까 결국은 0부터 255가 올 수 있어요. 모든 자리가 다. 그때 이 가장 앞자리 숫자를 보고 이 숫자가 만일에 1에서 126 사이에 있는 숫자이면 이 IP 어드레스는 A 클래스에 속한다, 이 얘기예요. 만일에 이 W라는 이 앞자리 수가 128에서 191 사이에 있으면 이 IP 어드레스는 B 클래스에 속한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W가 192에서 223 사이이면 이 IP 어드레스는 C 클래스에 속한다, 이 얘기예요. D 클래스하고 E 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224에서 239까지 이면은 여기는 D 클래스. 만일 240부터 255 사이이면 이 IP 어드레스는 E 클래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W라는 이 숫자는, 이 자리에 있는 숫자는 원래 올 수 있는 숫자가 0부터 255까지 다 올 수 있는데,
어느 숫자가 오든지 A 클래스와 E 클래스 중에 하나는 될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255이지만 여기 표시 안 된 숫자가 몇 개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0번은 A, B, C, D, E의 클래스 중에 속하는 번호가 없죠. 0번 하나.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127번. 127번도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223부터 128부터 255까지는 다 있어요. 결국 이 W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0부터 255 중에 0번하고 127번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숫자가 오든지 이 A에서부터 E 클래스에 속하게 되니까 그건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0번하고 127번은 왜 안 오느냐? 그건 이미 다른 용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미리 얘기를 하자면 여기는 A, B, C 클래스는 일반 호스트에 이렇게 하나씩 IP 어드레스를 할당해서 할당할 수가 있고, 자, 할당받은 호스트는 통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D 클래스하고 E 클래스는 일반 호스트에 할당하지 않아요. D 클래스는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기 때문에 일반 호스트에 할당해 줄 수 없어요. 이미 다른 용도로 쓰니까. 그리고 E 클래스는 연구 개발용으로 남겨놨어요.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는 통신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0번하고 127번도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A, B, C 클래스에다가 포함시키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A, B, C 클래스는 호스트에 할당할 수 있는 번호이고, 그런데 0번하고 127번은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앞자릿수, 다시 정리하면 이 앞자릿수, IP 어드레스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숫자를 보고 이걸 보면 이 IP 어드레스가 어느 클래스에 속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0번이나 0으로 시작하는 IP 어드레스나 127로 시작하는 IP 어드레스는 어떤 클래스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IP 어드레스 주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알 수 있겠죠?